분이 이 PM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본인의 경력과 이 PM을 같이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정말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프레젠트 팀 유희원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M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PM의 히든 카드가 되고 싶은 유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까지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우리 뒤로 다 같이 목 한번 젖히고 한 5초 정도만 스트레칭 하고 시작할까 봐요. 네, 5초만. 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저의 이 떨림이 누군가한테 횃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좀 정성 다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회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초록색을 눌렀는데 다음으로 왜 안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제가 20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겪었던 소소한 일들입니다.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소소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20분 정도, 15분 정도 네, 이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빨리 지나가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저는 직업이 참 여러 개입니다. 일단 제 본업은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나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곳에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에서 매출이 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혹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처럼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수입으로 하고 있고요. 2년 전 이맘때쯤 독일 PM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장 프린트기 사건이에요. 제가 20살부터 10년 정도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운송장 출력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하루는 송장 프린터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네가 한번 고쳐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도 한번 넣어보고 종이도 한번 꼽아보고 택배사에 전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송장 프린터를 고쳤어요. 그러고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봤던 적이 있던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집에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가 다 프린트기를 고쳐줬었고 제가 스스로 뭔가 끝까지 몰입해서 해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되게 평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무언가 끝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무엇이든 끝까지 하게 되는 힘을 이 사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사건이 있을 때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스스로 끝까지 해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인 업무일지 사건이에요. 직장 생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많으시네요. 저는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그중에 10년 동안 그 사장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업무일지였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업무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좀 하기 싫을 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저 또한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도 이거 좀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해야 될 거 제대로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려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해버리자라는 생각의 전환을 약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끝나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엄청난 전문적인 기술을 선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수치화하는 능력이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큰 무대에서도 잘 말하게 되는 스피치 기술이 향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때에 견뎌냈던 스킬들이 저한테 전문성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PM을 하시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오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왕 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해도 10년을 했더니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견뎌내시면, 전 이제 PM이 2년 차거든요. 근데 10년 후를 생각해 보니까 전 너무나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모든 경험은 반드시 쌓인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모두 다 이거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좀 제대로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또 많이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요.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와 계신데, 저는 하라면 하란 대로 합니다. 오라면 가고요. 하라면 그냥 해요. 어떠한 저의 의견을 넣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모방했던 게 초반에 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꿀딱꿀딱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서 10년을 일하고 두 번째 목동에 있는 병원 홍보팀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이때는 제 인생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그리고 임신, 출산과 출산 휴가라는 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 어머니 모두 요양일을 하시고 저는 워킹맘인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얘가 핏덩이라서 얘를 놓고 회사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 업무 복귀 못할 것 같으니까 육아휴직 더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1인실 하나의 병실을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침대를 사주셨고 아기 용품을 이렇게 다 놔주셨죠. 그래서 제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제가 여기서 10년 일했는데요. 퇴사 전까지 아이를 병원에서 키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상상도 못해요. 막 병균 되게 많고 환자들 가득한 병원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매일 아침에 회진 돌 때 아이 같이 가고, 이게 지금 회의하는 거거든요. 회의하는 거고, 매일 아침 회의 때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아빠가 의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특혜를 회사에서 받았잖아요.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특혜를 무언가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10년간 마케팅 일을 하고 이직을 했는데 병원 마케팅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도 공부해야 됐고 의학 용어도 새로 알아야 됐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새로 나왔던 시기여서 유튜브도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초심으로, 완전 초보자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마케팅 경력이 10년 있으니까 어깨 뿜뿜하면서 됐어, 나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게 했으면
아마 빠른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의료법도 몰랐고 병원 시스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초보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는 보답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처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P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아예 몰랐고요. PM이라는 브랜드, 건강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매일 한 6개월 정도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책 다 보고 유튜브 다 보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그냥 이렇게 오셔서 귀로만 듣고 가시지 마시고 자격증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노트랑 펜 잡고 각 잡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좋은 정보를 잘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합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좀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이나 시험 공부하듯이 한번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시면 그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닥뜨리는 날에 아보클로징이 막 마법처럼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저는 저희 업라인이 그 업무 매뉴얼을 시각화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독서 모임을 만든 그 브랜드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북에 여러 번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했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속도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는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근데 저는 퇴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병실까지 빼줘서 아이를 10년간 키우게 해줬던 분께 이제 등에 칼을 꽂는 것 같은 기분? 그 다음에 저는 저희 남편이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골랐거든요. 근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맞벌이로 삶을 키워갔는데 제 월급이 영원히 되는 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뭐 잘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아이 수영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퇴사를 결정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파이프라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PM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제가 선택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들로 부수입 몇백만 원 정도를 계속했었고 그 중에 한 가지로 독일 PM을 2022년 7월 25일에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도대체 이런 걸 하는 거야? 너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강의력도 되게 좋고 나름 유명한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였어요. 초반에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들을 즐기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의 지식과 경험이 맞물렸을 때 저는 존경의 대상이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경험하고 싶었고 빨리 지식을 쌓고 싶었기 때문에 빈도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저는 액티바이즈 한 잔을 권하고 커피를 타고 오메가를 물에 데모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 코로나였기 때문에요. 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펼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팔로워가 4만 정도 있는 원래 계정이 아니라 팔로워 90명 정도 있는 계정으로부터 PM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하는 방법 있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잘하는 방법 없어요. 기술은 나중에 익히시면 되는데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세리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됐을 때 훈련이 되어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인스타 블로그로 출근하셔서 열심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먹었던 제품들을 어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번외인데요. 요즘에 식약처의 광고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병원에서 10년 일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누구도 효과 효능을 보증할 수 없는 게 원래 의료법입니다. 그래서 타이트해졌다,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원래 있던 기준이에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온라인에서 사업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실 분들은 이 법적인 가이드 안에서 저희가 청정구역으로 공정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7월 25일 2년 전에 가입을 해서요. 2개월 후 IMM, 4개월 후 EVP, 그리고 10개월 후에 PT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보셨던 여행 영상과 모든 보상과 빠른 승급까지 제가 모두 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첫 해에 제가 IMM 트립 갔을 때 저의 조리원 동아리 같은 친구와 둘이 남프랑스에 가서 에스프레소 딱 마시면서 야 우리 이제 유럽으로 매년 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미래를 꿈꿨었고요. 그 다음 VP 워크숍 때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저의 마케팅 수강생과 저의 10년지기 친구들 함께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VP 워크숍 때 영상에서 저희 비중이 좀 커가지고 이게 또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디어 팀 막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렇게 찍었었고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입니다. 이렇게 드레스 파티를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사실 뭐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머리 지끈 매고 다니지 제가 감히 유럽에서 이렇게 드레스 파티를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PM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PM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T 인정식이요. 저는 30주년의 특혜를 좀 누려서 라스베가스로 다녀왔는데요. 모든 게 다 좋고 호화롭고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저는 소로그 회장님을 이렇게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PT 여행을 갔더니 여기 가면 여기 계시고 여기 가면 여기 계시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야.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꿈이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봤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요. 모로코 가는데 20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PM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었던 보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지난 6월에 저희 팀 베를린 여행에서 한 명이 더 늘어서 총 7명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파티하기까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늦게 천천히가 아니고 제대로 맘먹고 제대로 하십시오. 30년 전에 세제 브랜드로 부자가 됐던 게 맞고 20년 전 뷰티 브랜드로 부자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지금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PM은 단 한 번도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수요와 맞물려서 웰니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도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웰니스 분야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래서 저는 기호지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빨리 가거나 떨어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4년 차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파이프라인을 끊고 PM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룹 대표님께서 지금 앞에 계신데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직 6년 차이기 때문에 4년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10년 안에 누구도 꽃 피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3개월 몰입해서 내년에 그 기회를 잡아라 라고 얼마 전 저희 미팅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웰니스 분야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매출이 높은 여러 개 브랜드에서 화장품 3.5%, 생활용품 2% 정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네트워크 브랜드를 선택하시던지 안 하던지 신흥 부자는 이 분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나 천천히 갈게, 나중에 갈게, 발만 담글게 이러면 늦어요. 지금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는 모두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실 건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라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를 다시 좋은 파트너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 공부하시고 마인드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히든 카드요. 딱 4글자만 가져가십시오. PM 코리아의 히든 카드가 되시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언제든 믿고 꺼내 쓸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